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제 영상을 보신 어떤 분께서 질문이 담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체크박스를 활용한 합기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내용은 이렇게 학생 3명이 있는 조건에서 합계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린 것이었는데요. 질문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이렇게 학생이 여러 명 있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집계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학생 3명이 있을 때는 굳이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더 간단한 방법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방법은 이렇게 많은 학생이 있는 상태에서도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소 까다로운 방법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함수를 조합해서 합계 방법을 소개해드린 것인데요. 그리고 영상 내용 중에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실습 파일을 다운받아 보면 이렇게 여러 명의 학생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예제를 함께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처럼 학생이 다수여서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표가 만들어져 있을 때는 합계할 범위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방법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이렇게 합계할 범위를 구분지어서 수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때 각 범위에는 학생이 3명씩 있기 때문에 학생을 선택하는 범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학생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각 그룹에 따라 합계 범위가 정해지도록 만들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집계표를 만들 때는 if 함수나 choose 함수를 사용해서 수식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주의할 점은 이 표에서 학생 이름이 입력된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학생 이름을 정리할 때 sort 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조금은 까다로울 수도 있고요. choose 함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채점표가 입력된 표를 보면 이렇게 학생 이름이 입력되어 있고요. 학생 이름 아래쪽에는 합계할 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계할 범위 옆에는 체크박스가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방법은 먼저 학생의 이름이 입력된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위치를 기준으로 offset 함수를 사용해서 합계 범위와 조건 범위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체크박스는 사용하지 않고 드롭다운 메뉴를 사용하겠는데요. 우선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sort 함수와 unique 함수 그리고 filter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학생 명단을 먼저 정리해 놓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열을 추가해 놓겠습니다. 열 삽입하고요.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목록을 내려가다 보면 드롭다운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기준을 범위로 선택하고요. 그 아래 범위를 입력하는 창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정리한 학생의 목록이 입력되어 있는 이 데이터 범위를 선택해 줍니다. 확인. 여기 색깔 선택은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이 상태로 완료하고요. 그럼 여기 드롭다운 메뉴가 입력된 셀에서 학생의 이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이제 이 데이터 범위에서 학생의 이름이 입력된 셀 위치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행에 해당하는 위치와 열에 해당하는 위치를 각각 찾아보겠습니다. 매치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학생 이름이 여기 이 범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범위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마지막 범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학생의 이름이 입력된 행 위치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학생의 이름이 3범위 중에 한 군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범위에서 매치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매치 함수의 특징은 찾는 값이 해당 범위에 없을 때는 오류를 반환하게 되는데요. 지금처럼 학생 2를 찾을 때 이 범위에서 학생을 찾으면 학생 2는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반환되고요. 여기 이 범위에서도 학생 2를 찾으면 찾는 값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매치 함수는 오류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범위에는 학생 2에 해당하는 이름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매치 함수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에서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위치 번호를 우리에게 알려주겠죠.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요. 매치 함수가 에러를 반환한 경우에는 if 에러 함수를 이용해서 그 에러를 0이라는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 3범위에 대한 매치 함수 결과를 모두 합계하면 이름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 범위의 매치 함수는 0을 반환해주고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범위의 매치 함수는 정상적인 위치 번호를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의 행번호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수식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치 함수요. 첫 번째 인수는 찾을 값인데 여기 드롭다운 메뉴가 입력되어 있는 셀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인수는 검색할 범위인데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학생 이름이 K열에 입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셀 3개가 병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 주소는
이 첫 번째 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름을 찾을 범위는 이렇게 제2열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제2열을 범위로 선택했고요. 다음 세 번째 인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 0 입력하고 이 범위에서 매치 함수가 값을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치 함수 앞에 if error 함수를 사용하기로 했죠. 그리고 매치 함수의 결과가 if error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이기 때문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제일 마지막에 와서 쉼표 두 번째 인수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에러를 0으로 처리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0 입력하고 괄호 닫고 이번에는 두 번째 범위에 대해서 동일한 과정을 반복해주면 됩니다. 앞에 입력된 수식을 복사해서요. 더하기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매치 함수가 값을 찾을 범위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제2열을 m열로 바꿔주었고요. 이번에는 세 번째 범위에 대한 수식을 입력해줘야 되죠. 더하기 하고 복사한 수식 붙여넣고요. 제2열을 p열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엔터. 그러면 학생 2라는 이름은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에서 14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을 이용하면 학생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 열 위치도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이번에는 if error 함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f error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매치 함수 입력하고 여기 이 값을 찾는 것이죠. 데이터를 찾을 범위는 먼저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세 번째 인수 0 입력하고 여기까지가 if error 함수의 첫 번째 인수입니다. 쉼표 두 번째 인수 값을 찾지 못해 에러가 나오는 경우 0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괄호 닫고요. 동일하게 수식을 복사하고 일부 내용만 수정해서 더해주겠습니다. 두 번째 범위 이렇게 선택해주고요. 또 붙여넣기 하고 범위만 수정해주면 되죠. 엔터.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학생 2의 이름이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몇 번째 열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offset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 범위와 합계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offset 함수를 사용할 기준 위치를요. 여기 제1셀로 설정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제2셀이 병합되어 있는 셀이다 보니까 셀 주소를 입력하는 게 조금 번거로워서요. 제1셀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offset 함수, 기준 위치가 제1셀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인수와 세 번째 인수에는 각각 행방향과 열방향으로 이동할 셀의 개수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방금 전에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한 이 값들을 이용해주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찾은 값은 기준 위치로부터 14행 4열만큼 이동한 위치를 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체크박스가 입력되어 있는 조건 범위는 이런 식으로 행과 열 방향으로 한 칸씩 더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1을 더해주고요. 이렇게 하면 현재 이 위치까지 찾아왔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 범위는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12행 1열에 해당하기 때문에 네 번째 인수와 다섯 번째 인수에 각각 12와 1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건 범위로 사용할 체크박스가 입력되어 있는 범위를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는 false로 체크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는 true로 해서 이렇게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합계 범위는 기준 위치로부터 14행 이동하고 4열만큼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한 칸만 더 아래로 내려가면 합계 범위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등호 입력하고 offset 함수, 기준 위치는 제1셀이었고요. 행방향과 열방향으로 이동하는데 이동한 위치에서 한 칸만 더 아래로 내려오면 되기 때문에 행 이동을 나타내는 두 번째 인수에만 1을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이 12행 1열을 입력해주고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해서 학생 2에 대한 합계 범위도 성공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sumif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등호 입력하고 sumif 함수요. 조건 범위와 합계 범위를 이런 식으로 각각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을 선택한다면 시트 어딘가에는 이 데이터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보다는요, 이 데이터를 만들어준 수식 자체를 입력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건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 true를 찾는 것이죠. sumif 함수의 세 번째 인수는 합계 범위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 이 결과를 만들어준 수식을 입력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설명드렸죠. 수식을 붙여넣기 했고요. 최종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터. 학생의 점수가 5점이죠. 실제 체크박스를 확인해도 5점이고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방식으로 합계를 구해도 똑같이 5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 학생의 이름이 입력된 위치를 찾은 다음에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offset 함수를 사용해서 sumif 함수에서 필요한 조건 범위와 합계 범위를 찾아서 최종적인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실습 파일을 이용해서 연습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